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튜디오 스스로 언박싱 4탄 바람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속속 들어오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낚이듯이 들어오신 혜민님. 분들. 아, 혜민님. 네, 저희 스스의 지인. 우클렐레님. 우클렐레님 또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저희 스스로 언박싱 4탄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벌써 스스로 언박싱을 한 지가 4탄이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뭉이님, 그 다음에 연우님, 우림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람님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바람님을 꼭 모셔보고 싶어서 이렇게 스스로 언박싱에 초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님이 영월에서 오셨어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할까요? 얼굴 가리지 마세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영월에서 온 영화 좋아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스로 언박싱이 되게 편안한 대화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네. 내리시고 편하게 같이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바람님을 저희가 초대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 스튜디오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축이 만들기. 여러분들이 아마 3번의 언박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뭔가를 만들고 작업하고 창작하는 그런 과정의 스스의 한 축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축은 콘텐츠 관람, 콘텐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야기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거를 내 작업에 활용하는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스토리 스튜디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바람님은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의 콘텐츠의 그야말로 헤비 유저셔요.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 스튜디오의 스스로 언박싱은 그 콘텐츠 헤비 유저인 우리 바람님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먼저 스스로 언박싱에는 몸풀기 질문이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질문인데 바람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몸풀기 질문을 하면 좋을지 요즘 이제 10대 또 친구들 또 2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MBTI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바람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NFP, 인프피예요. 인프피, 네. INFP. INFP가 되게 몇 없죠, 대한민국에.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1%라는 영상도 있고 1%? 또 4%라는 영상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TMI일 수도 있지만 저는 참고로 INFJ, 인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J랑 P 빼고는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INFP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참여해주신 로맨틱 테이블님도 인프피라고. 오, 진짜요? 네네네. 대한민국 1%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1% 모여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상위 1% 인프피들의 모임. 인프피 최고. 인프피 최고. 좋다. 인프피는 어떤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죠? 인프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공감이 가는 거는 네. 이제 자존감은 낮은데 자기애는 높은 사람. 자존감은 낮은데 자기애는 높다. 네. 되게 특이하다. 네. 이게 되게 모순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MBTI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선 좀 단점으로는 많이 게으르고 그리고 좀 이제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눈치 보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어. 맞아요. 장점은 이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죠? 장점은 많이 낭만적이라는 것도 아, 장점이었다는 점이 낭만적인. 있죠. 네. 로맨티스트들이 INFP가 많군요. 네, 맞아요. 재밌다. 저는 참고로 INFJ인데 INFJ는 약간 이상가, 그리고 현실을 변혁하려고 하는 옹호자, 약간 이런.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인프J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ENFJ랑 INFJ가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J랑 P의 차이가 딱 그거래요. J는 뭔가를 잘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J 쪽에 가깝고 P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즉흥적인 사람들이 P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주의자가 P가 맞나 보다. 맞아요. 본인의 책상은 항상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P와 J를 가르는 딱 그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곳이나 공부하는 책상이 항상 깨끗한 편이면 J 쪽에 가깝고 항상 나는 너저분하다라고 하면 P에 가깝고. 뭔가 되게 좋은 얘기는 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좋은 MBTI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바라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NFP인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많이 못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 인프피 성격들을 보면은 영화 주인공에 맞다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좀 이제 내성적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의 주인공보다는 좀 더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에 가까운 그런 MBTI이지 않을까. 조연이거나 주연은 못하는. 네, 그쵸. 그럼 주연을 맡으면 뭐 바로 죽어버리나요? 그쵸. 뭔가 되게 이제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없어요. MBTI. 주인공이 되기 위한 어떤 성격들이 필요한데 INFP는 그게 좀 많이 결여돼 있어서. 근데 로맨티스트면 꽤 영화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또 근데 또 로맨티스트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너무 많은 그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주인공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저희가 MBTI로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네. 좀 떨리시죠? 맞아요. 약간 좀 떨려요. 아니, 본인이 카메라도 잡아봤으면서 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떨려하지? 저도 사실 떨리지만 오늘 또 네.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님은 INFP라는 성격으로 본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로맨티스트이면서도 또 뭔가 본인에게 또 불만인 부분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게 바람님이 만든 콘텐츠에도 좀 내용이 담기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그러면 저희가 바로 파트 1으로 넘어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파트 1의 제목은 바로 보는 사람 바람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를 딱 치고 보는 사람 바람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하나 둘 셋. 보는 사람 바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트를 넘어가요. 어딜 건가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스토리 스튜디오 언박싱 스스로 언박싱에 모시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콘텐츠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스위스에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애니, 웹툰, 다큐 이런 거 하면 한 300편 정도가 되고요. 책까지 하면 한 500, 600 정도의 콘텐츠 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셔서 콘텐츠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바람 같은 경우는 진짜 콘텐츠를 많이 봤어요. 스스와 바람의 첫 만남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해서 첫 만남은 그 베프 감독님하고 6월 감독님. 네, 만남이었어요. 스스에서. 네. 어떤 만남이었죠? 그때 제가 우연히 인스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스타로 들어가가지고 베프 감독님과의 만남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스스란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켄이라는 학교로 온 다음에 첫날에 바로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스에. 그래서 그때 매니저님도 처음 만났었고 또 그날 처음 파프리카라는 영화도 봤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스튜디오가 오픈을 하고 바로 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 6월 영화 만든 베프 감독님과의 만남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참여하면서 네. 저희 스스를 알게 되고 이후에 오프라인에 오게 된 되게 신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그러면 저희 스스의 첫인상 혹시 기억나세요? 어땠어요, 스스? 온라인상으로 첫인상은 저는 조금 이보다 넓을 줄 알았고 그 공간적으로 왔을 때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조용한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오고 보니까 좀 더 자유롭고 이제 활기차고 그리고 공간은 좁지만 이제 그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는 그래서 되게 저는 도서관도 좋지만 이제 이런 좀 활발한 도서관의 느낌도 원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사는 영월에는 이런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래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은 저는 당연히 이 영화 스크린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또 코로나 터지고 그럴 때라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되게 저는 첫날에 봤던 파프리카도 그렇고 그리고 요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고마웠어요. 좋네요. 그러면 스스의 첫인상은 오히려 공간적으로는 아기자기하고 또 되게 조용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되게 활기찬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저 기억나요? 네, 매니저님 첫인상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많이 근데 아니요 그 알고 같은 것 같아요, 되게. 한결같아요? 네. 굉장히 역시 좋은 말만 해주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날 기억하는 바람은 되게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때 스스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간에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바람이라는 친구가 캠에 이제 올라갔다가 또 이제 내려와서 바로 스스를 처음으로 이용을 했고
흔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오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그날 뭔가 콘텐츠까지 보고 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시도했다는 점이 되게 용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추천을 했었죠, 파프리카에 대해? 파프리카 제가 그때 처음 매니저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저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먼저 매니저님한테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과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나누는 과정에서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인셉션의 모티브가 된 영화가 파프리카다라는 맞아요. 쪽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봤고 네. 실제로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또 대화를 나눴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어땠는지 실제로 보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닮았고 인셉션이랑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대화를 나눴던 되게 좋은 기억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에서는 주로 이제 콘텐츠를 제가 많이 감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아마 스스에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영화 감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영화 감상을 주로 했고 제가 몇 개 이제 꼽아봤어요. 그 바람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것들을 봤는지 꼽아봤는데 한 15개 정도 콘텐츠를 관람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쭉 제가 빠른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보신 분들은 나 이 영화 아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위손, 나의 마더, 보이후드, 빌리 엘리엇, 싱스트리트, 파수꾼, 아무도 모른다, 어느 가족, 원더, 죽은 시인 회사의 플립, 지라멸망 17세, 파프리카, 타네미로, 세이브 더 캣까지 총 15개. 오, 엄청나네요. 사실 저보다도 많이 보고 저도 하루 종일 여기 있는데 사실 영화를 많이 못 보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당연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많이 보게 된 이유 아무래도 저는 그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영화를 보는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편안했어요? 네, 되게 편안했어요. 현재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관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노트북으로 보기에는 그 작은 화면이 좀 그치. 답답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관 같은 느낌을 그나마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람이가 스스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감상을 했는데 그럼 바람이 생각하는 스스에 온다면 이 콘텐츠는 좀 봤으면 좋겠다. 바람이가 추천하는 스스의 콘텐츠 베스트 5 한번 꼽아볼까요? 제가 뽑은 베스트 5는 제가 여기서 본 거 말고도 이 스스 목록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봤어요. 좋아요. 그래서 5위는 5위.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저는 이게 영화계의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영화계의 마스터피스. 바람이가 근데 추천하는 5위예요? 영화계의 마스터피스가 5위. 마스터피스 정도인데 5위가 이게 제가 엄청난데요? 그 고른 게 좀 네. 다들 호불호 갈리지 않고 호불호가 볼수 있는.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터스텔라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대생, 그러니까 이과 계열들은 진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 방대한 마스터피스를 보시러 또 스스에 오시고요. 그 다음 4위는 뭐죠? 다음 4위는 어느 가족을 골랐어요. 4위 어느 가족. 이거 어떤 영화죠? 어느 가족은 진짜 좀 많이 슬프다면 슬플 수 있고 약간 희극 같은 가족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겉면만 보면은 되게 뭐 실제 가족도 아니고 맞아요.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가족이고 또 이제 가정 환경 자체도 되게 안 좋고 가난하고 불우하고 여러모로 안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애정 아니면 맞아요. 뭐 다양한 일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카데미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봉준호 감독님 그 전해 네. 우리 고레아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또 아카데미 감독 칸인가요? 네, 칸 영화제였던 역시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이런 부분 또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래서 저희가 바람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저희 칸 영화제에서 또 상도 받은 뭐 엄청난 수작이죠. 네. 그럼 3위는 어떤 작품인가요? 3위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꼽아봤어요. 죽은 시인에서 이건 조금 옛날 사실 작품이에요. 맞아요. 바람님 태어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이게 아마 1990년대쯤 아닐까 싶은데 그럼 거의 그 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저보다 좀 오래된 영화. 네. 바람님 나이를 죄송합니다. 2004년에 제 또래인 줄 알고 제 또래인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제 또래인 줄 알고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바람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나왔던 영화. 근데 이건 워낙 명작이라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확실히 좋았던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모두나 공감할 만한 맞아요. 이제 마지막에 캡틴 저 선생님이 떠날 때 이제 오마이 캡틴하면서 다 일어나는 일어나는. 책상 위로. 명장 패러디도 참 많이 됐. 맞았어. 2위는 어떤 작품이죠? 2위는 이게 3위면 도대체 1위는 어떤 작품이 나와요? 참 어렵네. 네. 2위는 위플래시를 뽑아왔어요. 아, 위플래시? 네. 이거는 좀 취향이 갈릴 것 같은데요, 사람들마다? 아 그쵸. 이것도 네. 취향이 갈릴 수는 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재밌게 봤다면 추천 안 하기가 어렵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떤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딱 처음 본 날에는 진짜 한 이틀 동안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틀간 여운이 어떻게 남았을까? 영화를 보고 여운이 남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드럼 치는 영화죠. 그야말로 드럼을 얼마나 물론 드럼 치는 영화인데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섞인 어떤 게 여운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이? 그 플래처 교수가 글쎄요. 이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주인공한테 시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모르고도 봤는데 이제 뭔가 그 주인공의 불쌍함이 이제 이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플래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야말로 그럼 정신적으로 나한테 복종시키는 약간 그런 거를 네. 이제 어릴 때부터 흔히 이제 자라면서 그걸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위플래시는 사실 공포 영화에 가까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위플래시를 본 분들도 약간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보러 오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1위 어떤 작품이죠? 이거는 매니저님 추천이었는데 제 추천했어요. 오, 그랬구나. 네. 이게 빌리 엘리어트. 빌리 엘리어트. 맞아, 빌리 엘리어트를 안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빌리 엘리어트를 안 봤으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해서 너무 교만한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보고 나니까 진짜 네. 그럴 이해가 생각이 되죠. 들더라고요. 네. 저희 그 그러니까 마케터와의 대화, 영화 마케터와의 대화의 태용님도 사실은 인생 영화가 빌리 엘리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빌리 엘리엇은 인생 영화를 꼽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 바람님이 저희 스스를 통해서 또 인생 영화를 또 발견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네요, 한편으로. 빌리 엘리엇 어떤 영화인가요? 빌리 엘리엇은 진짜 성장 영화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되게 뭔가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두 마디로 표현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하기 네. 어려우면. 그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흐뭇했고 우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렵장 가정 환경 자체가 되게 불우한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 거기서 되게 저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빌리 엘리어트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사실 인생 영화가 될 법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분들 또 12세부터 19세 우리 스토리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연령대인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같이 빌리 엘리엇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매니저의 1위 영화 추천 1위. 제 추천은 저희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아니요, 리스트에 있는 걸로. 리스트에 있는 걸로 저는 제가 추천한다 없는 거 포함, 없는 거 포함.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질문이 들어. 보통 네. 네, 깜짝 놀랐네요. 제 넘버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로맨틱 영화라서 스스에 물론 19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에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저희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밖에 리스트에 있는 걸로 하라고 하시네요.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넘버원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다. 워낙 좋은 작품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작품들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화면을 좀 돌릴 수가 있을까요? 살짝만 돌려주시면은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 스스에 이제 들어온 작품들을 괜찮아요.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어요. 지금 한 정확히 개수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30-40작품 정도 영화 정도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되게 좋은 작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장난 아니죠. 가버나움이라는 작품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아이의 시점에서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한 인간의 또 가정을 이렇게 뭔가 되게 어렵게 만드는지 인간성을 많이 파괴하는지를 좀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룬 굉장히 수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혼자 보시기보다 제가 또 이전에 있었던 직장이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아동 권리 관련한 일을 하는 옹호 단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동 권리적으로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같이 가버나움을 본다고 하면 또 우리 아동 학대나 아니면 뭔가 전쟁 지역에서의 아동 같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셨나요, 가버나움?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러면 같이 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스에서 바람님이 되게 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하셨는데 스스에서 콘텐츠를 잘 감상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영화를 좀 이어서 보시면은 뭐 꼭 영화가 아니어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스스에서 콘텐츠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스스에서 봤던 콘텐츠들이 다 좋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매니저님과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매니저님이 그에 맞춰서 추천해주신 영화들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민망하네요. 시킨 멘트는 아니에요. 네. 진짜로 근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들이. 뭐 이거 제 자랑하려고 이 질문 든 거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답변을? 네. 그러니까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잘 감상하는 방법이 A라는 작품을 보고 나면 그와 연관된 주제의 다른 작품을 또 이어서 볼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해놔서 그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작품을 추천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바라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A라는 작품과 연관된 또 뭔가 이야기가 결부되는 작품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스스에서 콘텐츠를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 1을 좀 이제 들어가면서 그 바람님이 사실은 콘텐츠를 만든 이야기를 우리가 파트 2에서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바람님이 많이 보신 작품, 특히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보신 작품들 이런 것들이 바람님의 창작이나 배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했던 그 참여했던 행사 같은 것도 포함입니까? 인터뷰? 너무 좋죠. 어떤 행사들 포함해서 콘텐츠도 포함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그러면 우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성빈 감독님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성빈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관람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영화 한 편을 만들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기 직전에 상황이었는데 되게 좀 막막함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화만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발전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그 너무 의미 없는 작품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이성빈 감독님이 우선은 많이 만들어 보는 게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만들어 보면서 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좀 깰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무사히 두 번째 영화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만만한 인터뷰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저희가 이성빈 감독,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청소년 영화제에서도 몇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지금은 이제 대학생으로 영화 감독을 꿈꾸며 실제 영화를 만들고 계신 감독님을 저희가 모셨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과정을 가졌었어요. 그때 바람님께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또 캐치를 하셨네요.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실제 바람님이 사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제3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람님이 하는 작업에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람님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들 한번 읊어볼게요. 웹툰의 스토리를 만드는 우리 서일의 작가님과의 대화도 있었고요. 무비살롱의 또 1탄, 2탄, 또 이번 주에 있는 4탄에도 참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의 만남 때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눴던 우리 베프, 6월 감독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스튜디오 N에 근무하신 우리 장혜조 기획 PD님과의 만남 때도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성빈 감독님, 그다음에 바로 지난주죠. 우리 해외 영화 기획 PD와의 만남에도 우리 바람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다양한 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특히 이제 제3의 어른과의 만남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와닿았어요? 우리 이성빈 감독님의 그것도 있고 또 혹시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있다면 이성민 감독님 외에도 베프 감독님과의 만남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와닿았나요? 그때는 제가 영화를 한 편도 만들어보지 않은 상황? 이제 거킹을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거킹을 와가지고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처럼만 느껴졌고 그쵸, 영화 자체가 저한테 되게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조언이 들었어요. 이제 영화를 우선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단초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베프 감독님과 인터뷰 이후에 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또 포스터 디자이너 분과의 만남에서도 네. 영화계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사정들을 들을 수 있었고, 영화계의 이야기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영화업계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업계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을 들으면서 영화계 현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조언도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꿈꾸는 거에 대해서 네. 뭔가 고민도 많고 뭔가 걱정도 많은데 실제로 내가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작업에 참고할 만한 어른은 사실 주변에 많지는 않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른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또 스스를 통해서 만나는 또 제3의 어른들을 통해 내가 어떤 필요로 했던 문장들, 필요로 했던 어떤 정보들, 뭐 스킬은 사실 배울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스킬을 알려드리진 않는데 오히려 그런 내 마음가짐이나 업계에 대한 이야기, 좀 듣기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제3의 어른과의 만남은 좀 스스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꼭 영화 쪽이 아니어도. 바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3의 어른과의 만남이 되게 저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져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에서도 뭔가 그닥 마음에 드는 그 분과의 연결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스에서는 진짜 필요한 분들을 채취해서 연결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 이쪽에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희 민 매니저님, 네, V로 등장하신 민 매니저님을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또 약속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토리 스튜디오를 통해서 많이 또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른들, 특히 제3의 어른들,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님도 혹시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꼭 어떤 특정인이 아니어도 이 업계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런 영역이 궁금해요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어떻게든 연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분들은 스스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청소년들과 만나기에 딱 적합한 어른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스스로 연락,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우리 보는 사람 바람, 우리 바람님의 콘텐츠 감상에 대한 이야기들, 또 스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박수를 치면 우리 찍는 사람 바람, 우리 같이 외치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찍는 사람 바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찍는 사람 바람은 네, 오글거리죠? 네, 좋습니다. 찍는 사람 바람은 그야말로 바람님이 또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어서
또 실제 단편 영화 2편을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본인은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우리 바람님이 만든 작품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기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가 옥상 표류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기라는 작품을 먼저 저희가 16분짜리 영화인데 제가 4분으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아마 많이 압축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 감독님께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한번 우리 일기라는 작품을 같이 보고 우리 찍는 사람 바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화면이 잠깐 암전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불을 잠깐 끄고 모니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울리는 알람에 수인은 그냥 꺼버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다시 일어난 수인은 후회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수인의 부모님도 그런 수인이 안타깝지만 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어 강하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시죠. 수인아, 너무 늦게 일어난다. 네, 내일은 지어할게요.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다.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지만 눈앞에 핸드폰이 있으니 핸드폰에 눈이 갑니다. 숙제는 다 했니? 네? 숙제 다 했냐고. 게임까지만 하고 하는 거. 방 정리도 좀 해야겠다. 예. 신나게 게임을 하는 수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처로운 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시킨 방정리와 쓰레기 버리기를 하며 괜히 축구공을 한번 걷어차며 분풀이를 해보기도 합니다. 수민아, 밥 먹어. 네. 하루 세 끼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벌써 저녁을 먹게 된 수인은 예능을 보며 처음으로 가족끼리 웃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웃는 장면이죠. 이따 오지엔에서 영화 인셉션 하는데 같이 볼래? 네, 좋아요. 방에 영화와 관련한 책과 포스터가 붙어있는 수인은 영화를 함께 보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재밌었어? 안녕히 주세요. 네, 내일은 일찍 좀 일어나고. 잘 자라. 저녁 먹고 영화까지 보고 9시가 되어서야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또 공부를 한 수인은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7시 30분,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는 수희는 맑게 갠 창문을 열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매번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자고 노력하지만 또 매번 나태해지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 영화. 너무나 평범해서 어쩌면 일기에 한 줄도 적을 내용이 없을 그런 하루를 담은 영화 일기였습니다. 네, 우리 영화 일기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처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봤어요.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마 바람님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민망해서 죽으려면. 어떤 영화예요? 일기라는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영화이고, 인생 첫 영화. 네 맞아요. 대단한데요? 첫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가요? 그거는 네 그렇고, 아까 말했던 베프 감독님과 이제 인터뷰 이후에 고민했던 영화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당시 거캠으로 오기 직전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매일 반복되는 이제 상투적인 일상이 되게 보편적이고 그런 모습에 되게 많이 질려 있었고, 그걸 그대로 한번 담아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간파하지 못했던 게, 이제 그거를 너무 그대로 담다 보니까 이제 영화 자체도 되게 상투적으로 변하고 되게 지루하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고, 영화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단조롭다는 게, 특별한 사건도 없이. 그리고 또 제가 이때는 영화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만 음악이 맞아요. 들어가고 되게 그 부분도 지금 와서는 많이 아쉬워요. 옥상 필요기 찍으면서 음악의 중요성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음악 영화 관련 다큐도 보면서 이제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현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효과음이나 음향에 대한 이제 그 인지가 많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아무래도 더 단조롭고 더 지루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그리고 매니저님이 워낙 해석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랬나요?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해석해주시고 그래서 네 감사했어요 방금. 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감독의 의도와 달리 제 멋대로 해석하는 거. 근데 저는 생각보다 작품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16분, 저게 이제 4분으로 줄인 건데 16분이니까 얼마나 길었을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주제 의식은 잘 전달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대체로 다 엄청난 감독님들이 심혈을 기울인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잘된 작품들 위주로만 봐서 눈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내가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람님이 생각한 부분이 잘 전달된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람님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뭔가를 처음 만들었고 만들고 나니까 보이는 어떤 단점들, 그래서 아 이게 부족했구나, 아 이건 다음에 이렇게 할 걸 그랬다 라고 하는 게 아마 계속 본인의 작업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촬영하면서 아니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나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부딪혀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작법서도 하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영화 관련 그 전문 서적도 하나밖에 못 읽어본 상태여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배우도 당시 그냥 어떤 배우를 원하는지 제 그 모습도 정확히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단편 영화에 출연해줄 배우 한번 구해요 하고, 그래서 그때 페이도 제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 전재산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돈을 틀어가지고 그때 10만 원을 준비를 했었고, 또 막상 10만 원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조연 배우분을 그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무료로 그 배우 해주실 분도 두 분 구했었고, 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분들이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저게 저희 집인지 착각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네. 바람님 집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에어비앤비 그 사이트에서 아 진짜? 네, 그때 급하게 찾았던 거예요. 송파구에 있는 에어비앤비군요. 네. 영화에 깨알같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고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친척 형 주인공은 친척 형이고 그 두 분은 부모님일 거라고 바람님 부모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세 분 다 부모님 역할 했던 분과 그 주인공 했던 분이 다 모르는 배우분들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디렉션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어머 어떡해 근데 진짜 감독님이네. 너무 대단하다. 반했어요 저. 아니 부끄러워요. 어, 근데 비하가 또 있어요. 거기. 무슨 비화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배우분을 제가 디렉팅 할 만한 실력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럼 생각을 당연히 했고 천영한데. 네. 그리고 또 뭔가 구할 만한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과 부모님이 배우를 출연해 줄 수가 없겠냐. 네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제 출연은 절대 못 해주겠고 또 그리고 집에 빌려주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직접 한번 구해봐라. 그래야지 이제 너가 영화를 만들어 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에 이번엔 의의를 두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제 필름 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다양한 배우분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는 제가 글을 올리면은 아무도 그 지원을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로그라인 하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어떤 영화인지 되게 단순한 설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첫날에만 10분 넘게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그럼 네. 오디션 본 거예요? 오디션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원 영상을 첨부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지원 영상을 보고 그때 대박이다. 컨택을 했었죠. 그래서 잘생긴 분으로 되게 잘생기셨던데. 맞아요. 되게 잘생기셨죠.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영화를 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영화도 한 3분 후반대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화는 더 속도감이 있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불껍질. 이은아,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옥상에서 한가로이 책을 보던 한 소녀가 집에 가려고 일어섭니다. 뭐야, 왜 이래? 하지만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다. 힘껏 문을 밀어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문 좀 열어줘요. 사람들에게 외쳐보지만 대도시의 소음에 묻히고 말이죠. 유일하게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도 퇴근하고 난 이제는 주인공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간다. 핫브레이크와 커피로 허기를 달랜 주인공은 꽃잎에 소원을 빌어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서글프고 화가 나 보이네요. 비행기를 날려보지만 사람들의 발길에 채일 뿐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주인공이 되어 등장한 비둘기는 소녀의 에너지바를 탐냅니다. 소녀는 비둘기에게 자신의 에너지바를 나눠주고 희망을 가져라, 바람아.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은 오히려 현실의 여유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가 아프게 된 주인공의 급박함은 구원자의 등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 갇힌 듯한 청춘의 답답함을 위로해주는 영화 옥상 표류기였습니다. 네, 옥상 표류기까지 두 번째 작품 우리 옥상 표류기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되고 있네요. 네, 부끄러우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일치월장한 모습을 박수. 저는 볼 수 있어요. 박수.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영화도 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되게 궁금했는데 두 번째 영화도 그렇고 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저 혼자 아무래도 무작정 만들었던 영화인데 방금 봤던 옥상 피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거캠 학교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팀으로 만들어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의 당시 제작 의도는 그랬어요. 그 처한 상황을 즐기라는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목적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이 좀 더 맞춰졌다기보다는 너무 아무래도 주제가 좀 많이 그 상실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주제에 관련된 장면들도 막상 찍고 나니까 되게 영화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삭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의 주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거캠, 아까 바람님이 거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거꾸로 캠퍼스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주제감이 좀 상실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님은 처한 상황을 즐겨라라는 개념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저는 우리가 되게 고립된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청춘들의 어떤 거를 공간 안에,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갇혔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사실 위로받지는 못했거든요. 비둘기, 물론 인간의 탈을 쓴 비둘기였지만 그 비둘기가 아니고서는 사실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청춘들의 군상들을 보는 그런 작품으로 좀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작품은 좀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카메라 전환도 훨씬 좋아졌고 자연스러워졌고 음향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다양한 음악을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써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컷 전환 같은 것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되게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레이션 덕분에 영화가 살아 보인다는. 원작을 보셨나요? 원작은 좋아요. 원작 나레이션 없이도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저도 영화 전문 유튜버로 나갈까봐요.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좋고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화를 두 편을 만들고 나니까 바람님이 어떻게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이 오히려 약해졌나요? 오히려 강해졌나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진짜 영화를 만드는 데만 초점을 두고서 두 편의 영화를 무작정 1년 동안 찍어왔는데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두 편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야기를 그 영상으로 담아내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영화 감독의 꿈은 언제부터 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영화 감독의 꿈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되게 이르네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냥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마냥 멋있어만 보이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제 힘듦이나 그런 건 당시 몰랐던 상황이고 또 영화를 당시 좋아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면 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꿈 같은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진지하게. 되니까 그쵸. 그게 중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네. 그러면 아마 그 시기가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대안학교인 거죠.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랑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숨어 있는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거꾸로 캠퍼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왔었고 그리고 입학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입학 상담을 하는 날 제가 서울에 혼자 하루를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들렸던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라이엇 게임즈, 그때 제가 롤을 되게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롤 회사를 잠깐 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 네, 거기 들려가지고 벌새란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벌새란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이제 영화적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날 그 또 교보문고도 갔었고 그래서 그때 기생충 시나리오집을 샀었어요. 그 스토리보드 집하고 그거를 읽어보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봤고 그 하루를 그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캠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내가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을 정말 꾸준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이제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 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니까 네, 물론 맞아요.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는 곳을 이제 지원하게 된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벌새라는 영화를 통해서 벌새 감독님 보고 계시면은 스시 한번 놀러 와주세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벌새라는 작품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뭐 마블이나 뭐 이런 영화들 뭐 주류 영화들 나쁜 건 아니죠. 주류 영화들 위주로만 생각을 했다면 내가 영화적 스펙트럼을 넓혀도 좋겠다. 감독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그런 중요한 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화와 관련된 재료들도 사 모았던 중요한 날이네요. 그럼 거꾸로 캠퍼스는 또 두 번째 영화가 거꾸로 캠퍼스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영화라고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을 좀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꾸로 캠퍼스는 어떤 좋은 영향 혹은 뭐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우선 초기에는 그 개인 주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영화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요새는 아무래도 좀 팀 프로젝트 위주로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 모두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잠시 접어둔 상태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영화를 지금까지는 무작정 영화를 약간 양산하는 것처럼 만들어 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영화는 주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방학이나 아니면 내년에 이제 다시 영화를 제작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캠에서 더 이상 영화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높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은 바람님이 세 번째 작품을 위한 혹시 시나리오 작업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옥상 피르기를 제작했던 팀으로 이제 원래 만들 계획이었던 그
그 환경 관련 영화였어요. 환경 관련 영화. 네, 근데 그게 또 팀으로서는 좀 무산이 된 상태여가지고 네. 저 혼자 이제 그 배우 없는 영화를 지금 찍어볼 어. 계획이에요. 그래서 배우 없는 영화 한 편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아껴두었던 장편 영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 소재를 지금 단편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위플래시 단편을 보고 난 다음에 위플래시 단편이 그만큼 그 탄탄하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장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좋은 단편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장편 영화를 만들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좋은 장편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서 지금 이제 장편 소재를 단편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맞아요.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단편에서부터 시작된 영화죠. 그래서 네. 장편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단편을 오히려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찾아보고 봤었는데 또 그 각각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장편과 단편에. 이렇게 세 번째 작품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바람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내심 또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기도 하고 하네요.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 청소년 영화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대회? 영화제 같은 데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이미 사실은 한번 도전도 했었어요? 얘기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떨어졌지만 당연할 것까지는 네. 뭔가 그래도 전 아쉬운 아쉽더라고요. 작품이니까. 네.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이름 있는 영화제를 도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성빈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그 다음 영화는 좀 다양한 영화제에도 제출을 해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화제 자체에 도전해볼 생각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 제3의 어른으로 오셨었던 이성빈 감독님이 영화제를 왜 안 나가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화제가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뭔가를 도전하고 마무리 짓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여쭤봤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가 이런 이성민 감독님을 또 연결을 해드린 것도 있고 뭐 물론 여기서는 이야기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뭐 장비도 한두 개 또 이렇게 대여를 해드렸던, 앞으로 더 많이 대여를 해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스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바라님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까요? 혹시 필요하시거나 뭐 어떤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분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만나고 싶은 분들로는 이제 독립영화 감독분들을 만나고 싶은 게 가장 크고, 장비적으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카메라를 빌리거나 카메라로 이제 촬영하는데 은근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거를 다루는데 미숙함도 있고 또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이제 구도 같은 데 있어서도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음 영화를 촬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그 렌즈나 아니면 짐벌 같은 거를 구비를 한다면은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네요. 올해 남은 예산을 탈탈 털어서 네. 관련해서 스마트폰 아니에요? 네. 스마트폰 관련한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영상들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좀 사모아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 찍는 사람 바람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지막 파트로 파트 3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람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박수 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람. 이거 좀 어렵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람. 좋습니다. 바람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일단은 우리 온라인 수업 거꾸로 캠퍼스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좀 지친 것도 있고 이제 너무 그 수준 낮은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의 작품이?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해보자는 의미와 그리고 제가 지금 팀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어가지고 팀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평소 읽어보고 싶었던 작법서나 아니면 영화 관련 전문 서적 그리고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이제 꾸준히 계속 다듬고 있고 이제 확실히 이번에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까지 1기나 옥상 필요기는 생각을 해보면 2-3주 안에 완성을 해가지고 되게 부실하고 그 상투적인 내용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좀 더 나만의 이제 특색 있는 내용을 담아보고 싶고 좀 더 이제 탄탄한 그 주인공을 구성해보고 이제 영화 자체에도 주제의식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그 의미에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나리오를
다들 보고 고민해보고 있어요. 싶다. 네, 고민하고. 맞아요. 저도 뭐 영화를 저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영화 감독님들 시나리오 다듬는 이야기 보면 뭐 1년, 2년 막 이렇게 다듬기도 하시고 특히 이제 영화한 과정에서 되게 본인의 생각을 시나리오 안에 충분히 넣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 작품이 되게 많이 기대가 되네요. 저희 스스에서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음 작품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30년 지금부터 질문이 질문 들어왔나요? 네, 스스 시나리오 다듬는 거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시나리오 다듬는 거 관련해서는 시나리오 작법서가 여기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 같은 경우는 세이브 더 캣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작법서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나리오를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작법서를 읽는 게 자신의 사고가 틀에 갇힌다고 안 읽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작법서들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기들을 다지고 그 다음에 그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스스에 있는 시나리오 작법서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저희도 뭔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3의 어른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콘텐츠들이 또 뭐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연말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이 들어오면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스타 라이브는 질문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사실은 뭐 되게 좋은데 저희가 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질문은 2030년 10년 후죠. 27살이 되는 거죠. 네. 와우. 이 12월 16일 오늘 12월 16일 바람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10년 후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목표의 제 모습은 이상적인 바람의 모습. 네, 그 완성된 단편 영화가 좋은 영화제에서 맞아요.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목을 받아가지고 영화계에 입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고 와, 아무래도 근데 좀 더 멋있다. 현실적인 답변은 이제 수많은 그 영화 감독 지망한 생들처럼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 이제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그 양산해내고 그리고 영화계 현장에서 많은 그 시도를 해보면서 영화계 입봉을 준비하고 꿈꾸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그 뭐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든 현실적인 모습이든 둘 다 어쨌든 영화 감독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네. 되게 지금 바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확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더 열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스스로 언박싱에 우리 시그니처 질문들 몇 개만 네. 좀 던지도록 할게요. 우리 바람이에게 스스란? 저에게 스스는 약간 그 편안한 안식처이자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는 이제 고마운 분들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을 안 했지만 이제 제가 전에 조명도 약간 깨트려 먹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는 그때 물어내야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 너그러이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간 자체가 있으면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팀원들과 작업을 할 때 그래서 되게 편안한 공간이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스를 뭐 지금 방송이든 아니면 나중에 녹화본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12세부터 19세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작업실 있잖아요.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하는 공간인데 그거를 좀 소개한다면 내 문장으로 바람이의 문장으로 한번 이 공간을 소개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공간이니 오세요 라는 그런 홍보의 멘트. 저는 이제 영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와서 매니저님의 추천을 받는 영화를 보는 것을 꼭 이제 추천드리고 그럼. 이제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 공간 자체에서 워낙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고 저도 아직 많이 컨택은 못 해봤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와 같은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제 창작에 관심이 있는 많은 그 10대들한테 이 공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영화 감독의 꿈을 결정하시기까지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좋고 영화를 찍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 지금 2편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답변은 단순히 영화를 좋아해서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책들을 읽어보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더 가져야 할지. 그래서 당장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만큼 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렵고. 우리 공자님이 얘기했네요.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좋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마음 끊지 않게. 공자님 아세요? 저 중국 쪽 출신인데 제갈량. 제갈량의 후손이라 좀 친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내년에 또 스스를 함께 하실 거죠? 네. 우리 내년에 스스와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같이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는 게 혹시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구상 중인 2편의 영화를 그 스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게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에서 또 그런 상영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오늘은 되게 좀 작은 화면에 또 되게 축약본으로 저희가 상영을 했다면 나중에는 바람님 연작 시리즈가 물론 1, 2편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네,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게요. 우리 나중에 만들어진 작품을 한번 공식적으로 상영회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실제 관객들한테도 평가도 받아보고 물론 그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한두 번씩 삐끗하기도 하듯이 항상 좋은 영화를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평가를 받고 나면 되게 개인적인 걸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또 많이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많이 도전적인 과제이지 않을까. 또 INFP라고 하니까. 질문이 2개 들어왔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는 그 영화가 왜 좋으신지. 영화가 왜 좋은지. 일단 영화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영화를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이제 영화라는 게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각자의 감독만의 개성으로 풀어내는 그 것이 되게 즐겁고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저는 영화 해석을 읽거나 아니면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해보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2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저에게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취미이자 또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영화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저의 큰 취미. 2번째는 영화에서 감독님의 가치관을 담아 영화를 만드시겠지만 타협하지 않는 주제는 무엇이 있나요? 타협하지 않는 주제. 되게 이건 좀 어렵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타협하지 않는 주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영화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맞아요. 기사 보니까 그 워너브라더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모든 영화를 다 영화관과 OTT에서 OTT 맞죠? OTT에서 다 동시 개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분은 그게 본인의 신조 같은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이따 봐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뭔가 약간 그런 류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본인의 신념 같은 게 있나요? 영화 안에서? 저는 이게 되게 감독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 상업적인 영화는 만들지 말자 재밌기만 한 그런 영화는 만들지 말자라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기는 해요. 이제 영화를 단순히 그 상업적이거나 재미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 또 그리고 표절 같은 것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또 이제 한국 영화 보면은 해외 영화를 표절해 본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많은 관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영화를 재밌게 보지만 그런 식으로 그 돈벌이 수단으로만 영화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요. 그 부분이.
연속해서 질문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가장 뿌듯할까요?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남기고 싶은지 궁금해요. 우선 가장 뿌듯할 것 같은 상황은 이게 좀 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왓챠피디아 요새 읽는 거에 맞아요.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좋은 답변이 많이 좋은 감상이나 답변이 많이 올라온다면 개인적으로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왓챠피디아 그 평가하는 분들이 되게 까다롭고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점을 많이 받아보는 게 저의 꿈일 것 같고 또 아까 다음 질문이 뭐였죠? 어떤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남기고 싶은지. 제가 남기고 싶은 주제 제가 그 지금 두 번째로 구상 중이라고 했던 이 영화의 주제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다라는 주제예요. 제가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란 책 1, 2권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단순히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다라고만 말을 하면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로만 들릴 수도 있고 또 많이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저의 이런 그 게으른 모습과 이런 것들이 천성이고 쉽게 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라는 용기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단편 영화에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좋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고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상영회에 12살에서 19살이 아니어도 초대해달라 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네, 특별 상영이니까 당연히. 영화로 지금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그거는 답변해 주신 답변이 것 된것 같아요. 같아요. 네. 다들 응원해 주신다고. 네, 너무 좋-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빌려준 스스 정말 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네, 도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언박싱 네 번째 시간 우리 바람과 함께 또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은 뭐 저희가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바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작업에 영감이 되는 또 창작의 또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콘텐츠와 제3의 어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INFP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감은 낮지만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다라는 거가 저는 약간 그렇게 들렸어요. 내면의 확신과 내면의 그 단단함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좀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는 오늘 중국인 컨셉이죠. 네. 끝까지 하면은 결국은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 또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감독님으로 나중에 유명한 감독님이 돼서 스스에 되게 뭐라고 할까요? 명사와의 만남 같은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물론 그때까지 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모실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매니저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질문들을 답변을 준비해 보면서 1년 동안 이제 제가 해왔던 영화를 시작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고민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스스로 언박싱 4탄 우리 바람님과의 만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내년에도 스스로 언박싱은 더 진화해서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X. 네.